자, 오늘 첫 시간이죠. 오늘은 저희가 주로 중개를 해야 되는 상가 사무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왜 상가 사무실을 저희가 중개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거의 특색은 무엇인지, 상가 사무실을 과연 뭐를 상가 사무실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가의 지금 샘플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건물은 상가하고 보통 사무실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이제 상가하고 사무실이 혼재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사무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층하고 2층은 딱 보기에도 상가라고 보여지죠. 보통 저희가 상가라고 표현을 하면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편의점, 약국, 뭐 식당, 아니면 주점, 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상가라고 일반인들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흔히들 얘기하는 도면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상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샘플로 보이는 거는 저희 판교 벤처부동산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유스페이스 1이라는 건물에 지금 상가를 샘플링으로 제가 도면을 하나 올려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보실 물건 중에 227, 228, 229, 230호 다 근린생활 시설인데요. 여기가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도면상으로 보셨던 저희 유스페이스 1의 호스에 관한 건축물 대장 샘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명칭 자체가 지금 230호 지금 보실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흔히 얘기하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없는 업종이고요. 일반 음식점은 흔히 얘기하는 주류를 같이 취급하는 것을 일반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229호에 대한 이게 건축물 대장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호스 228호에 대해서 다시 봤고요. 여기 역시도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228호에 건축물 대장상에 지금 뒷장을 한번 봤는데요. 용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3년 12월 17일 날. 근데 원래는 이게 판매시설 상점이었고, 요거를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는데요. 사실은 판매시설 상점이라는 게 이 2종 근린생활시설 위에 상위 업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판매시설 상점 역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라고 보시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도면상의 맨 왼쪽에 있는 227호를 보시면 자, 여기는 용도가 판매시설 상점으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아이스크림 판매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판매시설 상점에도 그렇게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실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멋들어지게 유리로 되어 있는 사무실 외형을 좀 올려봤고요. 모양 자체가 틀리더라도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업무를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공간을 사무실이라고 하죠. 외형상으로는 요즘들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실에 건축물 대장을 저희가 한번 샘플로 제가 올려봤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업무시설 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용도를 보통 보시면은 가장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보다 상위 업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음 제가 건축물 대장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어도 용도 자체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사무실로 써도 요즘은 무방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로 되어 있죠. 이것도 흔히들 저희가 사무실로 많이 쓰는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는 상가 사무실을 중개할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상가 사무실을 중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업에서 중개하는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개 물건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에 많이들 고민을 하는 내가 과연 분양팀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부동산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민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물건을 중개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것이 나한테 진짜 더 제일 잘 맞는지, 어떤 게 나의 적성에 내지는 성격에 적합한지는 본인이 일을 하다가 스스로 깨우쳐 나가야지 되고요. 그 일을 갖다가 하면서 가장 잘 맞는 업종을 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효율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상가하고 사무실이 제일 잘 맞습니다. 자, 이제 현업에서 중개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가장 흔히들 중개를 많이 부동산이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거용 시설인 아파트와 주택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그에 못지않게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매니아들이 또 형성이 되는 땅, 토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개를 하는 상가하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러한 물건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취급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다 취급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느냐, 어떤 물건을 주로 하느냐는 본인의 이제 그 특성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내가 어떤 부분하고 맞는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한다고 하면은 토지가 전문적으로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아파트를 하고 싶다. 그럼 아파트 단지 쪽으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상가 사무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상가 사무실이 많이 있는 동네로 가야지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 빈도수별 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약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피스텔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계약의 빈도수는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토지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 사실 빈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요거는 세분화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좀 주거용으로 해서 비슷하게 표시는 해놨는데 약간은 틀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같다고 표시는 0.4에서 0.5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냥 같은 걸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상가하고 사무실, 그 다음에 분양권 토지는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택 외로 해서 0.9% 이내에서 협의인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권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법정 수수료 말고 이게 일 자체가 빈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순가 계약으로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중개수료 외에 돈이 좀 붙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순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빈도수가 많이 일어나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대신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경쟁률도 많이 치열하겠지만은요. 상가하고 사무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스킬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적으로 공법적으로 이제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 가끔 생기고요. 분양권하고 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중개 물건별 장단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흔히들 많이 하시는 아파트하고 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계약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계약 자체가 조금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점으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안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아파트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층의 연령이 조금 저보다는 좀 많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오피스텔은 주 고객층의 연령이 저보다도 현저하게 좀 어리신 분들이 많아서 저하고 조금 대화라든가 내지는 이런 걸 이끌어 나갔었을 때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많고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또 잡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고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적고 뭐 일이 많지는 않아요. 막 일주일에 한 개씩 한다거나 뭐 한 달에 막 10건씩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지주 작업이라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고 뭐 얼마를 받아줘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 계약을 해가지고 뭐 6개월치, 1년치를 벌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해보지는 좀 않아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 수입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말씀을 아까 처음부터 드렸지만 주택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상가에 비해서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법적으로는 수수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주택 외로에서 상가 사무실이나 토지하고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조금 편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고정 수입은 이것도 역시 어렵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좀 불법적인 일을 제가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들이 좀 있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상가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의 한 중간 정도인데요. 주 고객층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30대에서 50대, 물론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더 영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보통 평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좀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 법정료율이 0.9 이내에서 협의이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수수료율이 동일하죠. 그리고 보통 계약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협의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좀 분쟁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손님도 물론 있지만은 법인 손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깔끔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는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벌 물건의 장단점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처음 이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업을 뛰어들면서 과연 내가 분양팀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틀리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뭐 현재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사실은 분양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향상으로 이제 그게 또 맞다고 하면은 그쪽 일을 하셔도 되는데 분양팀하고 부동산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알고 어찌됐든 그 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장단에 대해서 일단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팀은 좋은 점으로 먼저 봤었을 때 한 곳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좀 프리랜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또 장단으로 치면은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움직이는 돈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뭐 수수료 자체가 진짜 뭐 몇백 단위,
뭐 어떨 때는 진짜 몇천 단위의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중개를 해서 작게는 몇십만 원, 뭐 많게는 몇백, 몇천을 벌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뭐 임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10단위라든가 뭐 100단위가 넘어가기 사실 쉽지 않은데 분양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물건 하나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보면은 어, 분양 현장 자체에 이제 그 시즌이 끝나버리면 한 번 이제 분양이 완료가 돼버리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장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철새처럼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뭐 서울이나 근교라면 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지방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현장에 따라서 같은 경기도권인데도 뭐 상당히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매번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한 기혼자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고정적으로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기본급 자체 내지는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쪽으로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생활비 충당 부분이 기존에 벌어놓은 돈으로 좀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 번에 이제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이번에 내가 크게 한탕을 할 거야. 내지는 큰 건을 내가 하나 할 거야. 해서 그런 또 이제 한탕주의에 또 의존하는 성향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 A라는 물건 자체에 지금 현장에 있다고 하면은 B라는 물건이 좋아도 저는 A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분양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B 현장이 좋으면 사실은 B 현장으로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좀 다양성 자체 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동산은 처음에 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고객 명단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단골 고객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정착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든 게 있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단골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후에는 뭐 의도치 않았는데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또 벌어들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의뢰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팀에 비해서 그래도 매월 뭐 단돈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고정 수익을 그래도 작지만은 또 벌어갈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그래도 분양팀에 비해서는 뭐 작게라도 돈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혼자들한테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시는 분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동네의 물건을 갖다가 주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분양 현장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동네 물건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 손님한테 그 물건을 여기서도 제가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전국구 어디나 제가 계약을 다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자리를 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갖다가 오픈을 하고 나서 자리에 없으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가게라는 거는.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좀 이렇게 큰 조직이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뭐 분양팀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뭐 세네 명부터 많게는 뭐 수백 명 정도의 이제 집합 인원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기획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뭐 두 명, 뭐 많게는 세네 명,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직력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영세하고 확장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 일 자체를 갖다가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안 하려고 하면 또 이게 편하기 그지없게 또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운 부분이 좀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분양팀도 해보고 제가 부동산도 해봤는데 저의 뭐 성향이나 아니면 성격상으로 저는 부동산이 저하고 더 적합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하고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취급하는 물건들 또는 분양팀이 좋아요, 부동산이 좋아요, 이런 걸 했었을 때 저는 그 중에서 상가 사무실을 하고요. 부동팀보다는 저는 부동산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많은 중개 물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상가 사무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 사무실을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 상가하고 사무실하고 제가 좀 나눠봤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율이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하지만은,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또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정 수수료율하고는 조금 틀리게 그거하고 많은 이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법정 수수료의 몇 배의 금액을 갖다가 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 분을 제가 A라는 동네에다가 이제 잘 오픈을 해서 그분이 잘 되게면은 이분이 이제 다음에는 또 욕심을 내셔갖고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저를 이제 잘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확장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씩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 수수료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0.9% 이내에서 협의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게 매매하고 임대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다른 물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주월 근무들을 많이 해요. 요즘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토요일 날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역세권이나 그런 쪽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금토일 뭐 일요일은 요즘 다 쉬겠지만은 금요일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쉬시는 날 오셔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주말이 제일 바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가하고 마찬가지로 사무실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평, 20평에서 시작을 하셔갖고 50평으로 이사를 가시고 그 다음에 100평, 200평 이사를 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저 역시도 뭐 3배, 4배, 뭐 3, 4년 사이에 진짜로 막 10배까지도 확장을 해서 가는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잘 이제 인맥을 형성해 놓으면 나중에는 조금 편하게 내지는 더 큰 물건의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상가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거는 교육 자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교육 자료를 많이 보내드리는 거는 어, 뭐 공인중개사보다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먼저 나간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 계속 더 좋은 자료로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